1994년 작은 인터넷 서점에서 시작한 아마존이 어떻게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기업이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은 지루한데요. 원리가 아닌 아마존이라는 사례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20년 넘게 축적되어 온 아마존의 성공 전략들을 5분 만에 파악하실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아마존은 작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이라는 떡잎 때부터 남다른 면이 존재했습니다. 고객이 참여해서 리뷰를 남기게끔 만들어서 자기에게 어떤 책이 더 도움이 되는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건 기존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제공받기 힘든 가치였죠. 게다가 지금은 이미 누구나 아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즉 누군가가 책을 추천해 주는데 그 옆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통해 구매하게 되면 추천해 준 사람이 일정 수수료를 얻어가는 것도 아마존 서점이 선두주자였습니다. 국내에선 쿠팡 파트너스가 대표적이죠. 이걸 굳이 어려운 용어들로 분류해보자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통한 수수료는 수익을 얻어가는 모델이니 수익 모델, 원클릭 간편 결제 시스템은 아마존 작동시키는 오퍼레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사실 위의 특징들보다 아마존 서점이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딱 한 가지였어요. 원하는 책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사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 책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 책방마다 취급하는 책들이 다양했고 내가 원하는 책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책을 구하려면 직접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니까 시간과 노력을 엄청 투자해야 했죠. 아마존은 이런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캐치해서 온라인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창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구하기 힘든 책들까지 모조리 집어넣어서 책들을 구하기 쉽고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서점부터 아마존은 혁신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마존의 온라인 서점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툴을 통해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새로운 관점이자 툴을 배우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게끔 도와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우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캔버스의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고객에게 비춰지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치 제한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건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왼쪽 부분은 쉽게 고객이 알아차리기 힘든 감춰진 부분들이 많죠. 그럼 천천히 살펴보죠. 아마존에게 있어 고객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아마존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판매합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아마존과 고객의 관계는 어떨까요? 아마존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추천인입니다. 고객들이 남긴 리뷰와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어떤 책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 추천해주거든요. 커뮤니티처럼 직접 리뷰들을 읽고 책에 대한 느낌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죠.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걸 누가 일일이 해줍니까? 아마존 서점은 고객에게 이런 가치를 제안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아주 간편하게 책을 손에 받아볼 수 있어요. 차 타고 서점까지 가는 시간, 내가 찾는 책이 있는지 전화해야 할 노력, 어떤 책이 나에게 좋을지 수소문할 노력들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런 가치를 제안함으로써 아마존이 얻는 대가, 즉 수입은 판매 수수료죠. 여기에 더해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료도 받습니다. 원하는 서적을 빠르게 받아본다 라는 아마존의 가치 제안을 실현시키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요? 우선 고객이 원하는 서적이 아마존에 있어야 합니다. 즉 넓은 창고와 유통망이 필요하죠. 다음으로 재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보다 빠른 배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마존이 책을 많이 보유해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이걸 핵심 활동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많은 서적을 보유해야겠죠. 빠른 배송을 실현해야 하며 고객의 결제 정보를 관리해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아마존과 협력하는 파트너는 크게 두 가지네요. 배송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구글 검색입니다. 아마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구글에 책 제목을 검색할 텐데 그때 아마존이 상위에 노출된다면 고객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홈페이지 운영 비용과 창고 유지 비용, 서적을 출판사로부터 매입하는 비용 등이 있죠. 어때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면 비즈니스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점을 완전히 성공시킨 아마존은 고객의 더 깊은 니즈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책은 단돈 2만 원에 한 사람의 인생과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책이 절판되었거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중고책을 구하고 싶다면 아마존은 이런 숨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번째 시도도 기존 오프라인 서점은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던 가치였죠. 아마존의 두 번째 단계인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소비자들에게서 책이나 중고책을 매입해서 대신 판매하고 대신 배송해줍니다. 먼저 고객이 확장되었네요. 단순히 책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책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아마존의 고객이 됩니다.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는 절판이나 중고 서적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매칭시켜줍니다. 채널, 이 가치 제안을 아마존은 자사의 홈페이지로 전달하죠. 고객 관계, 중개 서비스를 통해 아마존은 단순히 출판사에서만 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서도 책을 구매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고객 관계가 확장되었죠. 수입, 판매 수수료는 물론이고 이제 책을 창고에 보관해주고 그걸 배송까지 해주므로 창고 및 배송 대행 수수료까지 모두 아마존의 수입원입니다. 핵심 자원,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요? 일반인을 대신해서 책을 보관해주고 때가 되었을 때 그걸 판매해서 배송까지 대신해줍니다. 당연히 풀필먼트, 즉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와 물류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핵심 활동, 역시나 인터넷 서점의 장점인 상품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데요. 다행히 제3자들에게도 책을 매입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훨씬 쉽게 상품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송 서비스도 아마존이 대신해주죠. 파트너, 배송업체에 더해 이제는 제3의 판매자들까지 아마존과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비용 구조, 창고 유지 및 관리 비용과 일반인들에게 책을 매입하는 비용이 들겠죠. 자, 여기서 아마존은 물류 사업으로 꽤나 성공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서적에서 CD, DVD를 넘어서 거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판매 및 배송 대행을 시작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 사용은 당연하게도 아마존의 IT 인프라 기술을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자사 내에서만 사용되었던 IT 인프라에 대한 축적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웹 서비스 사업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이 있죠. 사실 저도 처음 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마존 웹 서비스에게서 2천만 원을 선뜻 투자받은 적이 있습니다. 메일 한 통으로 스타트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서 정말 기쁘기도 했고 당연히 그 외 아마존의 찐팬이 되었죠.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아마존으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 10년 하면은 아마존도 본전을 찾겠죠. 그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고객, 서버가 필요한 기업 및 개인들이고 채널, 이들에게 아마존 웹 서비스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했죠. 고객 관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 서포트에도 금액이 청구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매일 몇 번 오고 간 것으로 30만 원이 청구되더라고요. 비싼 돈 내면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아마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 제한, 대용량의 서버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며 복잡한 서버 관리 및 유지도 대행해서 해줍니다. 핵심 자원, 당연히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하고 아마존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기업들에게 큰 신뢰를 전달해줍니다. 이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당연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위 세 개의 단계를 넘어서 아마존의 현재 모습, 최종 진화 형태가 바로 아마존 고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의 물류, 유통 공룡인 아마존이 취약한 점이 딱 한 군데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선한 제품들. 아무리 빨리 전달한다고 해도 미국 전역에 신선한 제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신선 식품들을 각지에서 쉽게 공급하기 위해 홀푸드 마켓이라는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 체인점을 인수합니다. 신선함이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미국, 영국에 있는 400개가 넘는 점포들을 활용해서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신선 제품들을 각 가정에 배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아마존은 창고 같은 물류센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까지 갖게 된 거죠.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조차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탄생한 게 아마존 고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 모델에서 얻은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점포의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했죠. 따로 바코드에 결제할 필요도,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건을 담고 가게를 나오면 끝이에요. 괜히 요즘 경험을 구매하는 경험시대라는 게 아니죠. 이런 편리한 경험이 제공되면 사람들은 더더욱 아마존 프라임 구독을 쭉 유지하려고 하죠. 신규 유입도 더 확장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고객,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죠. 채널, 아마존 고 점포입니다. 고객 관계,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서 오프라인에서까지 고객과 관계를 맺죠. 체험 가치를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제공합니다. 마치 온라인 배너 광고만 하던 기업이 5개 광고까지 손을 뻗는 거죠. 아마존 고의 경우 참신하고 특이한 체험으로 인해 점포 자체가 홍보 효과를 크게 가지니까요. 가치 제한, 아마존 프라임 정보를 활용한 극도로 편리한 오프라인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수입, 당연히 실제 점포에서의 매출에 더해 아마존 프라임의 신규 가입자가 늘고 구독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자원, 매수한 점포, 고객 구매 데이터,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그 자원이죠. 핵심 활동, 점포 공간을 IT화하고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품을 관리합니다. 파트너는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이고 비용, 점포 유지 및 운영 비용에 더해 시스템 개발 비용까지 들어갑니다.